알 수밖에 없어요. 온달이라고 하는 고유명사고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 이름이고 평강왕이라는 사람 이름이니 왕 이름이니까 자 이제 시인 하면은 이제 두 글자로 자 우리가 말 그대로 때 사람이니까 그 당시 사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안 배웠지만 야자가 오면 여기서 이제 문장이 하나 끝났다. 마침표. 그래서 완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달은 고구려 평강왕 때 사람하고 명사로 나와버렸어요. 그렇죠? 자, 지난번에 우리가 명사로 끝나면 그렇죠. 더하기이다. 여기는 없어요. 더하기다가. 그래서 온달은 고구려 평강왕 때 사람이다. 만약 요걸 이제 완벽하게 지난번에 배운 형태로 다 쓴다면 여기에 자, 그 다음에 시, 끝에 야 이렇게 되죠. 온달자 시 고구려 평강왕 시인 야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자, 시, 뭐뭐 자, 뭐뭐 야 사이에 시자 이런 형태가 완벽하게 들어가는 구문이에요. 그래서 온달자 똥똥똥똥 시 뭐뭐뭐야라고 하면 정확하게 그런 구문이 맞는 거예요. 온달은 고구려 평강왕 때 사람이다. 자, 그 밑에부터 볼까요? 이제 용모, 용종, 가소. 6글자예요. 6글자인데 6글자 기본은 몇 자라고 했죠? 그렇죠. 일잔 세자 세자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보니까 용모, 용, 종가소 뭔가 안 맞아요. 여기는 용모는 두 글자가 되고 지금 우리가 가소롭다도 두 글자 되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도 남은 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자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용모, 용종, 가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 앞에 용종은 뒤 중간에는 모르겠는데 용모는 알 것 같아. 지금도 쓰니까. 그렇죠? 용모, 용자는 사실 얼굴이고 모는 그 나머지 모습이에요. 그래서 얼굴과 나머지 모습을 다 합쳐서 우리가 용모라고 그래요. 우리 모습 해도 돼요. 그러면 자, 여기 우리가 이제 지금도 우리가 가소롭다 써요. 그렇죠? 웃을 수 있다 보다는 그렇죠. 이때는 할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웃을만하다. 가소롭다라고 할 때는 웃을만하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요게 어려워요. 요게. 요건 많이 쓰이는 표현이 아니에요. 용종은 가끔 이제 우리가 글자 한 글자 가지고 안 되고 이건 두 글자가 붙어야지만이 되는 일종의 영어로 따지자면 어휘 같은 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왜 영어도 우리가 어휘집을 따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두 글자가 합쳐져서. 용종 자체가 뭐냐면은 용용자에다가 이렇게 세북종자인데 용종하고 합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용이나 그 종의 무늬처럼 사람의 그 피부가 늙어가지고 이게 좀 약간 쭈글쭈글한 모양이 용종이에요. 그러니까 늙어서 피부가 어떻게 좀 젊었을 때는 이렇게 탄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이가 들면 이게 좀 쭈글쭈글해지죠. 그걸 용종이라고 용종.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딱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젊은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이고 젊었는데도 불구하고 피부가 탱글탱글하기보다는 약간 좀 쭈글쭈글하고 그러니까 아주 그 젊은이답지 못한 그런 모습이 여기는 용종이에요. 그래야 뒤에 가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습은 우리말로 하자면 그대로는 안 돼. 이게 용종 좀 쭈글쭈글해서 피부가 모습이 좀 늙은 모습이어서 뭐하다 비웃을만 하였다. 웃음거리가 될만 하였다. 자, 용종이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은 6자지만은 용모, 가소, 뒤에 두 글자, 두자 이렇게
풀이 된다라는 것만 알면 사실 이것도 좀 풀 수 있었던 건데 용종이 굉장히 어려워요. 용종이 거의 볼 수 있는 확률은 많지가 않아요. 용종이 원래는 허리가 이렇게 좀 트링이 이렇게 용처럼 불쑥 솟는 것도 용종이고 뜻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약간 노쇠한 표현인데 용종이. 자, 그 다음에도 우리 할 수 있어요. 중심즉 수연. 저기 적자에 저기 중심을 꺼내서. 왜요? 아, 중심즉 수연. 그렇죠? 자, 여기 있는 즉자. 자, 이게 나누어지고 요렇게 연결되는데 중심은 마음. 왜? 중자도 우리가 심중하나 중심이나 다 마음이를 마음. 중도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심중, 중심 다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중도. 자, 즉자는 차주는 안 쓰이는데 정말 곧이에요. 마음은 곧 해도 되고, 이거 지난번에 우리 어디서 배웠느냐 하면 어디서 배웠을까요? 어디서 아직 안 배웠나? 배웠던 것 같은데. 어디 나오냐? 56쪽 패턴 1번에 나왔어요. 패턴 1번. 패턴 1번에 보면 맨 끝에 A 즉 B 나왔나요? 자, 끝에 할 때 여기 있는 즉자는 사실 자와 같은 거예요. A, 자, B라는 형태예요. 많이는 안 써요. 근데 이건 보는 사람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그냥 우리가 여기서처럼 곧즉 해도 돼요. 곧즉 해도 되고 이걸 자하고 똑같이 봐서 마음은 이렇게 봐도 돼요. 이해되시나요? 본인이 편하신 대로 보시면 돼요. 즉자는 거의 대부분은 즉자가 이렇게 쓰이는 게 아니라 그러면이 돼요. 근데 여기는 왜 안 되느냐? 명사니까 마음. 만약에 서술어가 나왔다 뭐뭐 했다 면이라고 해서 대부분 즉자는 뭐뭐 한다 면이에요. 근데 여기는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마음은 해도 되고 즉을 곧이라도 해서 곧 즉자니까 마음은 곧 이렇게 해도 돼요. 수연. 요거는 이제 우리 거기서는 안 나와요. 이건 여기서만 배우죠. 자, 어떤 글자 뒤에 연자가 붙으면 이 연자는 의성어나 의태어를 만들어주는 용법이다라고 그래요. 의성어나 의태어를 만들어줄 때 연자가 붙어요. 예를 들어서 멍멍하면 어떻게 하냐면 개가 짖다 패자에다가 여기 연자를 쓰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개가 입으로 짖는 모습이죠. 짖을 패자예요. 그래서 패연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멍멍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멍멍. 패연하면 멍멍.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냐면 이게 앞에 눈목자잖아요. 눈이 아주 깨끗한 것이 수라고 그래요. 눈 원래 맑을 수자예요. 그래서 수연하면은 의성어는 안 되죠. 그렇죠? 여기는 의태어가 되잖아요. 모습을 해야 되니까. 눈이 아주 맑은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눈처럼 아주 맑은 모습이 뭐냐면 수연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눈처럼 맑았다 이 말이에요. 이 눈은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의 눈이에요. 담배 피우는 사람 눈은 약간 호박색이고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의 어린 아이의 눈 보면 왜 우리가 정말 맑은 구슬 같죠. 그게 여기 있는 수연이에요. 수연. 왜 그 여인의 눈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 눈썹. 눈. 많이 들으신 말일 텐데. 추파라고 그래. 추파. 여인의 그 눈이
가을에 그 맑은 하늘에 파란 하늘에 파란 물결 있죠. 그 물결이 떠 있는 그 물을 추파라고 그래요. 깨끗한 눈. 그 눈이 누군가를 바라보는 걸 뭐라고 그래요? 추파를 던지다라고 합니다. 그 맑은 눈동자로 누군가를 바라보면 그게 추파를 던지는 거예요. 이게 수연이 일종의 그런 말이야. 아주 맑았다. 왜 이렇게 썼을까? 자, 우리가 이제 재밌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겉모습은 참 사람이 딱 봐도 누가 봐도 젊은 놈인데 좀 웃기게 생겼고 좀 약간 좀 못생겼고 근데 마음은 엄청 깨끗하다. 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겉모습과 마음을 이렇게 딱 해놓고 여기서 읽는 사람들은 이 글을 쓴 사람의 의도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작을 했을까? 바보 온달이잖아요. 우달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보 온달이라고 하니까 온달의 외모는 바보스러워야 돼. 실제 있는 사람이지만 약간 좀 바보스럽게 가야 돼. 근데 누구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공주의 마음이 움직여져야 되니까 마음은 정말 수정처럼 깨끗해야 돼. 우리가 눈하고 마음하고 닮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게 쓴 거예요. 눈이 아주 맑은 그 모습이 마음이 깨끗한 모습인 것처럼 이렇게 딱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정말 맑은 사람이구나.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그 집안으로 가요. 가신빈. 이건 쉽죠? 자, 그렇죠? 자, 이런 세 글자가 우리 연습이 많이 되었다면 이제 금방 한자, 두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매우 가난하다. 무엇은? 집은 매우 가난했다 이 말인데 집은 매우 가난했다. 그래서 상걸식이 양모라. 자, 여기도 눈에 딱 들어와야 될 글자. 그렇죠. 요게 딱 눈에 들어와야 돼. 왜? 여기서는 이자하고 똑같이 접속사로 문장 중간에 들어오면 접속사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상걸식 양모 두 글자를 써이자이지만 말일 이자와 똑같으니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것만 알았으면 우리가 6자를 한꺼번에 해석하기는 어려운데 세자 두자 나누니까 쉽죠. 자, 앞에 이 상걸식도 여기는 앞에는 한자 두자인데 두자 한자에 왜? 항상 빌었다. 무엇을? 음식을. 그러니까 항상 음식을 빌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에요. 양모는 쉽죠? 어머니를 복양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됐네요. 집이 매우 가난해서 이 말 우리말 집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음식을 항상 빌었어요. 여기저기 빌어서 어머니를 복양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파삼 패리 이렇게 돼 있죠. 자, 네 자니까 두 자씩 나누면 되죠. 파삼 두 자, 패리 두 자. 파삼 삼이 옷 삼자예요. 옷. 앞에 이게 옷이잖아요. 이 옷을 이렇게 우리가 입었을 때 무늬진 모습이 옷삼이에요. 적삼삼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게 파자잖아요. 파. 그렇죠. 이 파자는 원래 앞에 돌이니까 좀 단단한 게 찢어졌을 때 쓰는 것이 파예요. 찢어지다 할 때는 어떻게 써야 되죠? 율자 써야 되는데 근데 여기 있는 파자도 가끔 써요. 이 파자가. 그래서 원래는 옷이 찢어질 때는 열이라고 해야 되는데 열 대신에 파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파삼 하면은 옷이 찢어지다 또는 찢어진 옷 다 돼요. 옷이 찢어지다 해도 되고 찢어진 옷 이렇게 해도 되고. 패리는 뭘까요? 자, 그렇죠. 탈을 패자에 패해지다 할 때 우리가 패물할 때 탈아버리다 패자에 리자는 신리자에 신. 그래서
탈아진 신 또는 신이 다 탈타 다 되죠? 그럼 앞에서 다 합치면 떨어진 옷에다가 다 떨어진 신발. 자, 여긴 없지만 그것을 입고 그것을 신고라는 말은 없어요. 그걸로 이렇게 되니까 떨어진 옷과 떨어진 신발로 왕래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우리말로 하자면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다 해진 신발을 신고서 왕래어 시정가니라. 자, 여기서 눈에 들어와야 될 글자는 어자가 왜 들어와야 되죠? 아니고 저 시장 사이에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 아, 그렇죠. 시장 사이에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왜 우리가 눈에 어자가 들어와야 되느냐? 요거 앞에 서술어가 오니까. 그렇죠? 그러면 딱 보니까 왕래가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고 오다 하면 당연히 어디에 어디에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어자가 눈에 빨리 들어와야 되는 이유는 왕래를 찾으라고. 가고 오다를 찾아야 돼야 어디에 가고 오다. 어디에서 가고 오다가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시정간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정 사이에서 뭐 했다? 그렇죠. 가고 오다 해서 시정간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조금 한문투를 알아야 된다. 아까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시정잡배라고 하는데 왜 시정잡배라고 할까요? 왜 시정잡배죠 하필이면? 그렇죠. 시장은 그러는데 정은 우물. 아, 정리되어 있다. 그렇죠. 이제 이런 아까의 한문투를 알아야 된다는 게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 하면 딱 두 곳이에요. 시장과 우물. 우물은 빨래도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매매도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옛날 우물에서 빨래하면서 내가 뜯어왔던 미나리 좀 나누어서 주면 저기서 오이도 주고 그래서 거기서 일종의 매매도 일어나요. 그래서 뭐가 많냐면 사람이 많은 거예요. 거기. 그래서 시정은 사람들이 제일 많다라는 표현이 시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사람 저 사람 모이죠. 그래서 시정 잡다 한 무리에서 시정 잡배들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말을 아셔야 되는 거야. 시정간의 이 말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곳에서 왕래했다 이런 말이에요. 왜? 그곳에 가야 동량을 할 수 있으니 먹을 것을 많이 구걸할 수 있으니. 자, 그랬더니 시인 목지 위우 온달. 길어요. 시인 목지 위우 온달. 여덟 자야. 8자인데 이것도 우리가 배운 거 몇 자 몇 자? 그렇죠. 8자는 기본이 4자 4자라고 했어요. 해석해서 되면 4자 4자 안 풀어도 되고 만약에 안 되면 풀어야 돼. 그러면 시인 목지 위우 온달. 뭔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해석해 보죠. 자, 문장 끝에 지가 오면 뭐라고 그랬죠? 대명사 무조건. 그렇죠? 사람이면 그 사람, 사물이면 그것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앞에 지자는 절대 서술어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시인은 아까도 나왔지. 당시 사람. 지 글을. 목 서술어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럴 때는 빨리 목자가 눈목자가 아니구나. 지목하다는 뜻. 그렇죠. 그럴 때 이 목자가 이제 눈이라는 뜻도 되고 가끔은 포다도 있어요. 포다. 눈으로 포다도 되는데 지목하다가 있어요. 지목하다. 사람들이 가리켜서 눈으로 딱 보는 것을 지목하다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는 지목하다 목자밖에 안 돼. 눈목자가 안 돼요. 왜? 주어 뒤에 나와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다로 끝나는 뜻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그를 지목했다 이 말이에요. 그를 가리키면서 뭐라고 했느냐? 위우온달 되네요. 우온달. 우리말로 바보온달. 위는 하다니까. 바보온달이라고 하였다 되네요. 그죠? 위가 하다 위자니까. 우온달, 바보온달이라고 하였다. 자, 그러면 내용을 다 보니까 음식을 빌어서 어머니를 봉양했는데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야 되니까 그곳에 갔는데 항시 신발은 다 떨어져서 질질 끌고 다니고 옷도 다 찢어져 가지고 거지처럼 해가지고 다니면서 음식을 빌어서 어머니를 봉양한 거예요. 왜?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어머니가 눈이 멀어서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 온달이 대하여야 돼. 근데 생김새도 그렇지만은 아까 행동도 그렇지만 생김새도 좀 잘 먹었으면 얼굴이 탁 이렇게 윤기가 날 텐데 못 먹었으니까 어때요? 우리 왜 흔히들 겉늙는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겉늙어 가지고 젊은데도 불구하고 용종 늙은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누구 이야기냐면 바보 우온달 이야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누구 이야기를 해야 되냐? 평강공주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평강왕 소녀 아호제. 평강왕은 왕 이름이니까 내버려 두고 소녀 아호제. 자, 여기서 끊어야 되죠? 자, 소여아, 여아는 지금도 쓰잖아요. 그렇죠. 여, 어린 딸, 어린 아이, 여자아이, 소가 있으니까 어린 여자아이. 평강왕의 어린 여자아이, 우리말로 하자면 딸이죠. 어린 딸이 호제. 그렇죠. 이게 울다 제자예요. 울기를 좋아했다. 평강왕의 어린 딸이 울기를 좋아했다. 평강왕의 어린 딸이 울기를 좋아했다. 왜? 제 조카가 있는데 이놈은 어릴 때 자다가 일어나 눈만 뜨면 울어. 일단 하루를 울기 시작해. 울면서부터. 그래서 울보라고 어릴 때 별명을 지어줬는데 울기를 아마 평강왕 딸도 울기를 좋아했나 봐. 그러니까 왕희 말하다 하니까 빼버리면 두 글자죠. 뭐 이건 두 글자밖에 없잖아요. 희자는 놀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놀리다. 놀다, 놀리다. 그래서 왕이 놀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느냐? 여상제 괄아이 없나요? 괄아이까지 있죠? 자, 여기 이자가 있다고 보고요. 자, 그러면 여상제 괄아이 둘, 넷, 여섯 자네요. 그렇죠. 일단 여섯 자니까 세자 한번 해서 안 되면 두자로 가고. 자, 상제 항상 울다. 누구? 너는 항상 울다 되네요. 그러면 뒤에 세 글자만 해석하면 됐죠?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괄자인데 여기 귀자 옆에 뭐가 있어요? 혀설자가 있죠. 귀에다가 갖다 대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끄러울 괄자예요. 시끄러울 괄. 귀 옆에 혀를 갖다 대는 그냥 하루 종일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시끄럽다 괄이에요. 시끄럽다 괄. 자, 그러면 그것도 될 것 같아요. 보통은 귀자가 문장 끝에 오면 뿐이다인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앞에 있는 시끄럽다라는 괄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내 귀를 시끄럽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됐어요. 너는 항상 울면서 나의 귀를 시끄럽게 한다 이 말이에요. 너는 항상 울면서 내 귀를 시끄럽게 한다. 의역하자면
내가 얼마나 울어대는지 내 귀에서 맨날 쟁쟁거리는 소리가 난다 이 말이야. 애기 울음소리가. 왜 자기 딸이라도 너무 많이 울면 가끔은 좀 밉죠. 적당히 울어야 되는데 미워서 그런 말은 안 하겠지만 놀려서 하는 말이겠죠. 그러니 장필 부득이 4대 부처. 길어요. 이제 큰일 났어. 둘, 넷, 여섯, 여덟, 9자나 됐네. 우리 8자까지밖에 안 배웠는데 어떻게 하죠? 그렇지만 저 밑자가 있으니까 무슨 넉자에 잘라가지고 그렇죠. 자, 일단은 뭐부터 눈에 들어와야 되느냐? 그렇죠. 필자가 들어와야 돼. 필. 왜? 필자가 나오면 그 뒤에 다로 끝나는 말이 온다고 그랬어요. 불자 왔어요. 근데 이것도 부정해 주는 말이니까 다로 끝나는 말이 또 와. 득자 왔는데 이 득자는 여러 가지가 돼. 얻다도 되고 할 수 있다도 되고. 그죠? 근데 부득이라고 하면 주로 어떻게 되느냐? 할 수 없다가 돼. 득자가 캔의 역할이 많으니까. 그러면 또 뒤에 다로 끝나는 말이 온다는 말이에요. 보니까 위 되다가 왔어. 그러면 이 네 글자가 합쳐져요. 반드시 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사대부.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사대부처 하면 사대부의 아내.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사대부의 아내가 될 수 없다. 하나만 남았네. 장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사실은 여기에 이건 나눠줘야 맞아요. 크다. 그래서 해서 커서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장이 이렇게 해주면 딱 좋은데 말이 글자를 빼버렸어. 왜 빼버렸을까요? 그렇죠. 김부식이 있었거든요. 종이가 너무 비싸서 고려시대 안 되겠다 좀 빼자. 그래서 이자 한자 빼버렸어. 그래서 그러니까 커서 반드시 사대부의 아내가 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되는 거야. 커서 반드시 사대부의 아내가 될 수 없을 거다. 여기서 이제 저기 뒤에 가면 배울 텐데 한 가지 맛만 보고 가요. 필불과 불필의 차이점. 여기는 필자가 앞에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 반드시 뭐뭐하지 않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전체 부정이니까 이렇게 되면. 필자가 앞에 나오면 전체 부정을 시켜버려요. 반드시 뭐뭐가 아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자, 그런데 순서만 하나 딱 바꾸었어. 만약에 장, 필불이 아니라 불필, 득, 위, 사대, 부처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반드시 뭐뭐한 것만은 아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부분 부정일 때 이렇게 써요. 자, 그러니까 다음에 우리가 뒤에 나올 거 아직 안 배워서 그냥 잠시 설명만 드는 거예요. 저기 뒤에 가면 부정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필이 앞에 나오고 불자가 뒤에 나오면 전체 부정. 반드시 뭐뭐가 아니다. 근데 반대로 불이 먼저 나오고 필자가 뒤에 나올 때는 부분 부정. 부분만 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뭐뭐한 것만은 아니다. 자, 여기는 지금 왕이 놀리려고 한 거니까 전체 부정을 한 거. 너는 꼭 반드시 사대부의 아내는 안 될 거야, 너. 라고 확실하게 부정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게 필불과 불필의 차이점. 그 다음에 득자, 얻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할 수 있다는데 불자가 붙는 경우는 약 한 8, 90%가 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더 좋아요. 우리가 사대부 하는데 사대부도 우리가 뭘 사라고 하고 뭘 대부라고 하느냐 하면 보통은 박지원이 정리하기를 독서왈 사용, 독서왈 사용,
종정, 위, 대부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사대부라는 말은 독서. 독서라는 건 우리말로 하자면 공부를 한 사람. 공부를 해서 지적 수준을 갖춘 사람을 선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뭐예요? 다 사예요, 사.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를 해가지고 지적 수준을 갖춘 사람을 사. 그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공부를 해서 뭘 하죠? 이제 지적 수준이 높아지면 시험을 보죠. 그게 뭐죠? 과거. 과거에서 시험 봐서 급제를 하면 뭐로 가죠? 공무원, 관리로 나가죠. 그게 종정이 종정. 정치를 따른다 이 말은 정치하러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대부라고 해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어른들이 그랬어요. 우리 집이 사대부 집안인데 어떻게 저런 놈이 나왔어? 할 때 사는 말 그대로 아까 이야기 문화적 수준이 높은 집안. 거기에서 우리말로 하자면 나라의 녹을 먹고 정치를 한 집안. 이게 사대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대부라고 하는데 사대부가 아니고 사대부예요. 사와 대부가 다른 말이에요. 사대부 집안이지 사대부지 사대부가 아니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놀려주었으니까 그리고 한 번 더 이야기하네요. 거기까지 좀 해보실까요? 그러니 당귀지 우온달 이렇게 돼 있어요. 당귀지 우온달. 그렇죠. 여기서 나누어지겠죠? 왜 아까 우온달은 되었고 지자가 끝에 와야 대명사가 되니까. 마땅히 귀지 우온달. 어떻게 풀까요? 당자는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이 돼요. 문장 앞쪽에 나올 때 당하다. 어디를 당해서 당년하면 어떨게요? 그 해를 당해서 해서 그 해 이렇게 돼요. 당년하면. 근데 보통은 뒤에 이렇게 서술어가 나올 때는 거의 대부분 당은 must. 마땅히 그런 뜻. 마땅히 뭐뭐 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마땅히 지. 여기 지자는 너예요, 너. 이 지자가 너도 돼요. 너를 바보 온달에게. 여기 귀자가 어려워. 그렇죠. 이 귀자는 돌아갈 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귀자가 여기 언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언덕으로 이거는 발이라고 그랬죠. 발을 들고 뭐 하는 거예요, 여기가? 청소하는 거예요? 언덕으로 발을 들고 청소를 왜 해요? 산 구릉이 있는데 그걸로 가죠. 뭘 들고? 빗자루를 들고. 여기 빗자루를 들고 누구 따라가요? 앞에는 남편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 가다 귀에 원래 시집 가다 귀. 나중에는 그 시집이 내가 원래 돌아갈 것이어서 돌아갈 귀라고 하고. 그래서 여기 귀자가 그런 시집 가다. 마땅히 너를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내겠다. 이렇게 당위성이 당자가 들어가서. 너는 커서 반드시 사대부의 처가 될 수가 없으니까. 너는 사대부 처가 안 되니까 마땅히 바보 온달한테 너를 시집 보내버릴 거야. 하고 이제 앞에 왕희. 왕이 울기만 하면 놀려서 이야기해 준 거예요. 조금 쉬었다가 계속 가볼까요?